안녕하세요. 전략TV입니다. 오늘은 김정민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반미주의자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김정민이가 강의에서 인용했던 책 환단고기에 나오는 우리나라 실제 영토를 보여주는데, 참고로 이것은 KBS 역사 스페셜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어쨌든 김정민은 이 자료, 즉 환단고기의 역사를 다루면서 몽골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군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환단고기라는 책입니다. 우선 환단고기의 저자는 개연수로 되어 있고, 바로 이기라는 인물이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책들을 보존하다가 개연수한테 알려주고, 개연수가 이기한테 받은 내용들을 책으로 편찬을 했다.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개씨의 본가는 수완 개씨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선 수완 개씨의 족보에는 개연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저자가 거짓인 환단고기란 말이죠. 바로 여기 제 커뮤니티에서도 게시한 분인데, 바로 이분이 우리나라 법학계의 태두이자 최초 법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바로 최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중도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정치가 머리가 아프니까 개입하기 싫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학문하는 게 더 좋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도 이분을 굉장히 존경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최태영 박사님은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역사와 고증 자료들을 직접 보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법학과 한국사의 대가인 분인데, 최태영 박사님의 업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병도 박사를 회귀시킨 사람입니다. 우선은 뭐 이병도 박사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때 뭐 당군은 그냥 신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당군 역사가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이병도 박사를 회귀시킨 사람이 바로 최태영 박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고시를 보면 대부분 역사 과목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최초로 주장했던 분이 바로 최태용 박사님입니다. 또한 삼국 유사에 보면 환인 얘기는 원래 환국으로 표기가 맞는데, 이것 역시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던 분이 최태영 박사이죠. 뭐 어떤 자료에서는 또 신채호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아무튼 이 부분도 최태영 박사님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또 주장하실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 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뭐 이 정도면 한국사에 관해서는 뭐 이분한테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최태영 박사님이 주도하여 바로 한국 상고사라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분 책 보면 다른 비주류 사학처럼 서술만 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유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고요. 이 책과 더불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지리서인 산해경이 있습니다. 뭐 이 책은 중국 역사의 대가 사마천도 이 어찌하지 못한 역사서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사마천도 이 책을 보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최태영 박사님께서는 역사서는 날조해도 지리서까지는 날조하지 못하셨다고 하면서 이 산해경이라는 책에서 고조선 건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태영 박사님이 저술한 책과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및 지리서 산해경 토대로 본다면 한반도 위쪽에 북부 송화강 유역과 이 중국 시안시 그리고 산둥성까지 고조선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태영 박사님께서는 고조선 이전의 황국시대 때도 영토가 중국의 대부분으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김정민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뭐 황국시대 뭐 저기 막 넓게 퍼져 있는 그 영토가 아니고 정말 이 많이 차지해봐야 중국 땅 대부분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민족사 대표 중에 한 분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도 이리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같은 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인과 몽고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몽골 약장수는 민족 사학자로 대표적인 분들의 기록을 검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자도 알 수 없는 환단고기 영토를 믿는다? 학자로서 철저히 고증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케레이트족과 켈트족 사례를 들면서 여기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단군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몽골 역사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몽골에서 징기스칸의 조상과 전쟁 일대기 그리고 그 후를 기록한 몽골 비사는 몽골에서도 인정하는 정사입니다. 한마디로 정식 역사서라는 얘기죠. 몽골 비사 정사를 토대로 천년영국 징기스칸을 저술한 작가는 몽골 현지를 답사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정보랑 그 다음에 이 책을 조금 픽션으로 이 책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 기간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 책들 내용을 보면 몽골이 이렇게 여러 부족을 통일하기 전에 징기스칸이 한때 의지했던 부족이 바로 몽골 약장수가 얘기한 케레이족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케레이족 부족장은 옹칸, 토릴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좀 편하게 토릴칸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릴칸은 또 징기스칸의 아버지와 친구였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경교라는 여러 기독교도 학파가 있는데 파들이 많은데 거기서 경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케레이족들도 기독교를 많이 믿었고요. 이것은 케레이족뿐만 아니라 또 몽골의 여러 부족 중에 나이만족도 있거든요. 그 나이만족도 기독교를 많이 믿었던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몽골의 토리칸을 가르쳐서 프레스터존 왕국이라는 허상까지 만들었어요. 이것을 한번 구글에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이 프레스터존 왕국, 그러니까 즉 토릴칸이 나중에 몽골 제국을 통일하고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낼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거죠. 아무튼 징기스칸의 후손들이 여러 국가를 나중에 나뉘면서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징기스칸이 나눈 나라 중에 일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다수의 왕족들하고 귀족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료들을 볼 때 기독교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게 단군의 십자가인지 기독교의 십자가인지 어떻게 그리 단정 지을 수가 있죠? 케레이족의 십자가는 지금까지도 어떤 종교로 십자가를 썼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 약장수는 왜 케레이족이 나중에 기독교를 믿었다는 걸 얘기를 안 할까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비슷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집트의 신화에서 볼 수 있는 앵크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것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가 지고 있던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같은 경우도 십자가를 구부려서 나치의 심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집트와 독일도 십자가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실 건가? 한번 정시각계나 유럽 학계에서 한번 해보시죠. 아마 이런 주장하다가 개쪽당할걸요? 아니 몽골 약장수 한번 내에서 걸러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리고 그리스 사학자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하셨는데 이거 다 안 읽어보셨죠? 이거 나중에 헤로도토스가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신 줄 아십니까? 본인 자신이? 이 책은 본인이 들은 내용으로만 기록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카타콤이 왜 생겼는지 모르시죠? 또 이 카타콤을 그냥 또 동양의 샤머니즘과 억지로 연결시키시던데 뭐 이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세푸스라는 책은 그러니까 이거 사람 역사가 이름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사마천이라고 불리는 대역사가입니다. 이 책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카타콤에서 기도를 드렸고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전쟁을 했거든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 참고하세요. 거기에 더해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력한 국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전쟁과 타민족들의 핍박을 위해서 카타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은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국교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예수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바늘귀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귀가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집들은 아까 그 카타콤처럼 구멍처럼 생긴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이런 집들의 문화를 비유하면서 얘기한 거고요. 뭐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그리고 또 샤머니즘이야? 야, 이제는 심지어 크리스마스까지 버섯을 먹었던 샤머니즘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선 예수의 탄생일은 아무도 몰라요. 자세한 기록도 없고, 뭐 요한의 탄생일과 비교하여 유대력으로 따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알아내기가 어렵죠.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원래 로마에 미트라 축제이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를 국교화를 하고 난 뒤에 350년 대주교 율리우스 1세가 제정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있던 종교를 몰아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탄생일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날로 잡은 거예요. 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미트라 축제일은 없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김정민 씨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정의가 뭡니까? 지칭하는 건 뭐고요? 카톨릭이에요? 뭐 마틴 루터 같은 프로테스탄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메노나이트예요? 카타리파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하시면 또 모르실걸요? 깜짝 하실 것 같은데? 이 또 각 파마다 완전히 다른 거 모르시죠? 이들마다 각 종교관도 다르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해서 모든 기독교가 다 크리스마스 지내는 건 아니에요. 저기 뭐야, 한 예로 그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청교도인들, 이 사람들은 또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심지어 청교도 혁명 이후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지도자가 영국에서 아예 법령으로 크리스마스까지 금지를 시켰고요. 윌 듀란트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서양 철학에서 대가로 불리는 분이시죠. 아마 서양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 책의 역사를 다루면서 기독교가 여러 개의 파가 있고 각 종교 간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때 카톨릭이 카타리파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는 얘기 말이죠. 아니 왜 같은 종교관인데 그 몽골 약장수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둘이 똑같은 기독교인데 왜 서로 싸우죠? 종교 때문에? 이것만 봐도 서로 종교관이 완전 대립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몽골 약장수 이런 양서 좀 읽고 뭐 좀 그럴듯하게 얘기하실 수 없어요? 아니 뭐 저보다 한참 어린 애한테 이렇게 까이면서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몽골에서 뭘 하신 거예요? 아 몽골에서 그거 했나? 몽골 초원에서 풀뽑기 알바 하셨나? 암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종교 의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내요 한마디로. 바로 이분들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매너나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분들 존재하니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카톨릭이면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면 프로테스탄트 정확하게 표기를 하시거나 얘기를 하세요. 실제 크리스마스를 지내지 않는 매너나이트 같은 분들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몽골 약장수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과 샤머니즘 신앙하고 연결시킨 것 자체가 반미인 거 모르시나요? 조지 워싱턴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에서 왜 굳이 성경에다 손을 대고 선서를 할까요? 바로 성경이 미국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서 샤머니즘을 결합한다? 야, 이거 미국의 뿌리를 건든 건지 몰랐어요? 그 한국도 본관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도 조상이 있잖아요. 미국, 영국, 뭐 이스라엘 등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자신의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 미국의 역사관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 이름들을 볼까요? 미국의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영어 이름으로는 제임스고 그 다음에 사제 요한, 자 요한은 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람은 에이브럼으로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여자 이름에 라헬이 있는데 그 라헬은 미국에서 레이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 교민들도 몽골 약장수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이것은 뭐 제 예상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미국인들한테 했다가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어느 나라에선 간에 자기 조상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샤머니즘하고 결합시키는 것 자체가 이들한테 굉장히 치욕입니다. 그리고 그 사상 자체가 반미주의고요. 자, 당신 몽골 약장수 당신은 제가 봤을 때 친몽주의자이고 반미주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반박하시려면 방송하시고요.
자, 이상 전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